예,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담은 16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했다며 후속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예고해 향후 북측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 취임 후에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엊그제 회담, 판문점 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북측에서 북한 조선중앙TV가 기록 영화 16분짜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공개한 거겠죠. 저희들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지만 또 못 본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 북측에서 바라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 장면은 조금 글쎄요, 뭉클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뭉클한 장면이 있었고요.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전에 출연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앵커께 질문하셨을 때 남북미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뭐 그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운 점이 없고요. 너무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동적인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상 2,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북한 측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북미 대화 제기를 통해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한 내부적 사정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사회도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북한 당국이 정보를 숨기려고 해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즉각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보다 대내적인 통치를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쓴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북한 내부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변화하는 북미 협상의 그 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저희가 영상 보면서 정말 상큼한 노래가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상큼한 어떤 북미 협상의 재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기록영 어떻게 보셨어요? 북측에서 사실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의미가 있겠죠.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아나운서멘트, 음악을 배경으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이걸 주민들에게 방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하고 목말라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지금 그 영상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수락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단을 하게 됐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입었던 상처를 만회하고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옳고 바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트럼프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중심이니까 문우신 재무장관도 만나고 해리스 대사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폼페이오 만나는 장면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히 그때는 스틸 이 사진으로 이제 지나가던데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었고 역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회담을 기약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고 기대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만남이 되려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가 과연 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안 바뀌고 미국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남이라는 게 역사적이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역사의 올바른 사건으로 기록이 되려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서 좀 악수하는 장면들 좀 짚어주셨는데 빼놓은 분 중에 하나가 이방카 보좌관과 악수하는 장면도 공개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방카 보좌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사실 그 이방카 보좌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용산 공군 기지에서 연설을 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불러 올려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번 북미 만남 성사에 있어서 이방카 역할도 좀 일정 부분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측근으로서 저희가 북측을 본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에 버금가는 역할을 트럼프 이방카 보좌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과거의 미국 행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백악관의 핵심에 들어가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족벌주의가 될 수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투명성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무시하고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워싱턴 정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빚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 기존 기성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행태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른 정치인보다도 좀 자유롭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새로운 측면이고 이러한 부분을 북한도 한국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카 보좌관을 했을 때 그냥 하나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자 직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다름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기록 영화는 다소 좀 정제돼서 편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방영을 했지만은 당시에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거친 장면이 많이 나갔습니다. 맞아요. 워낙 급작스럽게 이게 회동이 성사되다 보니까 사실 준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탁현민 대통령 사교육 자문위원도 연출을 하지 않는 것이 연출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했고 오히려 그게 더 거친 모습들이 그 어떤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했었던 하노이라든지 또 싱가포르에서 했던 회담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4.27 판문점 우리 남북 정상회담 1년여 전에 있었던 그때도 얼마나 절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뭐 막 그 영어로 막 긴박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 통제하는 장면들, 예. 그리고 미국 기자단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이 닫혀버리는 장면들, 그다음에 미국 기자와 북한 기자가 서로 취재 경쟁하면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몸싸움들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은 뭐 과거에는 볼 수도 없었던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급작하게 준비가 됐고 또 그 급박하게 전개가 됐고 한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결단 결국 저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민 교수님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이 만남이 과연 되겠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어렵고 예. 협의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예.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정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지도자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질문은 민정훈 교수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봐도 뭐 이번 주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다, 훌륭한 만남이었다라는 표현도 또 올렸어요. 이런 걸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미국 내 평가는 좀 지금 길이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 그 자체 그리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동력을 만들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지도자와 신뢰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했다. 예.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그 역사적 만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즉 미국이 북미 역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핵미사일을 타결할 수 있는 능력
핵심력을 제거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북핵 협상의 목적인데 그 목표로 본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진전 없이 또다시 그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독재자를 다시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보여준 이미지 메이킹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다. 즉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사진 찍고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행사할 뿐이다. 이러한 그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50대 것이죠. 50 뭐 이렇게 서로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 의지라든지 협상 진전에 대해서 회의적 자리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미국을 가서 전문가들을 보고 관료들을 만났을 때 그 과거에 뭐 9대 1 정도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본다면 정말 50대 50만 된다면 이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다까지 어제 이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재선 가도,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비핵화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번 만남을 결단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입만 열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걸 난 지금 하고 있다.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사일 발사 그거 쬐끔한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나는 긴 거리 쏘는 것만 그 문제를 삼아.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과를 부각시키고 그걸 대선 국면으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익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시점이 보면 민주당 상대 경쟁 민주당의 경선 대표의 이 경선 TV 토론이 진행되고 미국 국민들의 온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의 이런 이벤트는 그걸 묻히고 CNN도 이걸 생방할 정도로 그러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번의 행사로 승리다 아니다 성과다 아니다 평가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않다. 이번 만남 또 협상의 재개의 어떤 동력을 마련한 그건 그건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것대로의 평가가 있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에 남는 인물이 되려면 민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 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북한 핵이 완전히 제로가 되고 그것이 위협이 소멸되는 그런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뭐 그냥 쇼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외무성이 주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7월 중순쯤이면 일이면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시기 언제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외무성 내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2, 3주쯤 후에 이제 실무 협상이 그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 3주를 이제 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그걸 보고 있는데 아마 실무 측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그 시간 언제 재개될 건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인물 면모를 보면 미국 측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북한 측의 비난이 있음에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여전히 대표로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리용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그 단독 회담인데 옆에 배석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 외무상이 앞으로도 주축이 돼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아무래도 향후 실무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으로 본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책임자가
되고요. 예. 이제 비건 대표가 실무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측의 협상 라인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건 대표는 여전히 한국, 미국, 북한의 모두 평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비건 대표 개인적으로도 뭔가 특별 대표로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이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와싱턴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주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 조율이 잘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 쪽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희 그 부상이 차관급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비건 대표와 격식을 좀 떠나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최선의 그 부상이 그 최전선에 나서게 되고 비건 예. 대표와 카운터파트로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럼 최선의 부상을 서포트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실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최선이죠. 물론 격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최선희 부상은 뭐 저는 90년대 후반에 제네바에서 여러 번 직접 만나기도 했었어요. 사자 회담 당시에 김계관 부상이 제일 부상이 이제 북한의 수석 대표였었고 그때 당시 최선희는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은 이번 작년에 있었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실무 접촉 대표로 나와서 성킴 대사와 이미 실무 협상을 했었고 북한은요 어제 기록 영화의 첫 부분에서 북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1차 회담은 북한이 대단히 성과가 있는 회담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 주관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그 회담의 실무대표가 최선희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하노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신분이 상승을 했고 국무위원이 됐고 지금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사실 연말까지 시한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내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실무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이 누구일까? 지금 드러난 인물은 역시 최선희 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른 제3의 김혁철은 뭐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우선 최선희 부상인데 어떤 사람을 또 대안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낼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전부는 아예 배제된 걸까요? 그 명단을 어제 그때 왔었던 사진을 좀 보면 장금철 통전부장도 보이고 리언 실장도 보이는데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라는 건 일정 부분 좀 역할이 있다라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국 지금 모든 프로세스들이 북미 간의 관계도 있지만 남북 관계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통전부는 주로 남북 관계를 다뤄왔단 예. 말이죠. 물론 통전이라는 게 대남 통전이 위주고 대외 통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총괄 대표였고 그리고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였는데 이제 뒤로 빠지고 결국 리용호 외무상이 아마 폼페이오의 상대역이 될 것이고 장금철은 이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인데 예.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 보는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외무성이 주도하되 남북 관계와 연결된 부분들은 아마 통전부와 논의해 가면서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실무 협상에서 그렇다면 과연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과 같은 걸 들고 나올지 아니면 조금 전략적으로 수정한 어떤 안들을 내어놓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인가요? 이 우리의 목표는 FFVD라는 그 국무부 입장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새로운 어떤 핵 동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걸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합의하는 그런 회담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12일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공통으로 얘기한 게 CVID였거든요. 그 CVID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반발을 하니까 용어를 FFVD를 바꿨지만 공통점은 V입니다. 검증이 된 핵폐기가 완전히 검증된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입증된 그런 비핵화에 합의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동결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겠죠. 제가 주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다음 이어지는 미북 협상의 목표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를 했고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물론 단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마 북한도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미국도 북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접점을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언 하나만 해드리면, 그러니까 볼튼 보좌관이 이런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강하게 반발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노이 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배드딜, 미국 측에서 나왔던 배드딜의 어떤 그 재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즉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뭐 빅딜, 스몰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핵 미사일 동결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그 ICBM만 폐기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안보 상황은 무시하고 이제 조금만의 약간만의 진전을 통해 가지고 정치 성과를 얻으려 한다. 이러한 그 스몰 딜을 통해서 그보다 더 나쁜 배드 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노이에서 결렬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그러한 배드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가하려는 게 아니냐. 즉 핵 동결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핵 구축 협상을 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제 문 장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FFVD,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에 완전히 반하는 과거로 회귀한, 하노이 때로 회귀한 배드딜, 스몰딜을 다시 부각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경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부전선에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식별된다라고 해서 전투기까지 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러기 떼였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것 정도가 우리 경계 레이더에서 기러기 떼인지 전투기인지 식별이 안 되는 것인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어제 이 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CCTV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파를 발사를 해서 반사되어 오는 그 이 움직임, 그걸 이제 포착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이 물체,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바다에서 움직이는 선박들을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사실 검은 물체로 다가오는 거니까 그 예. 검은 물체가 항공기인지 무인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이 여부는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상당히 우리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방어 태세를 하기 미리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제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예. 대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북측에도 통보를 했죠.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9.19 군사합의에 됐으니까 예. 그걸 통보를 하고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새 떼였고 아마 기러기였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혹시 군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만 이 경기의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군도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